미국에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무이자 할부도 신용카드처럼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올해 대졸자들의 채용이 6%나 줄어든 가운데 금융, 정보업종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단 없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현재까지 475만 명을 탕감한 데 이어 올 가을에는 3천만 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미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 줄어든 반면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미 전역에 폭염과 폭우, 토네이도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이 많아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즉 판매 시점 무이자 할부로 물건을 산 고객들도 리턴 시 환불을 보장받는 등 신용카드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새 규정을 통해 BNPL로 불리는 무이자 할부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근년 들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플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용카드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려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CFPB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2일 발표한 유권 해석 규정에 따르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즉 BNPL 플랜으로 상품을 산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와 같은 세 가지 소비자 보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BNPL 플랜으로 상품을 산 소비자들이 잘못 부과된 금액을 발견하면 즉각 해당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월납부 의무를 중지시켜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리턴하는 물건에 대해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와 같이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한 대금은 환불해주고 나머지 부과된 할부금도 계좌에서 취소시켜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기적으로 빌링 스테이트먼트를 소비자들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신용카드 사용 못지않게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무이자 할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행 법률로도 신용카드와 같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60일 후인 7월 21일 전후로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NPL로 불리는 이 플랜은 각 대형 업체들이 상품을 판매한 후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플랜을 선택하는 고객들에게는 이자를 물리지 않고 구입 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해내도록 하는 무이자 할부 플랜입니다. 베스트바이는 $1,000짜리 랩톱 컴퓨터를 사며 BNPL을 선택하면 이자 없이 원금만 한 달에 $100씩 10개월에 걸쳐 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상품을 파는 업체에서는 6주 동안 4번에 나눠 갚도록 하는 등 각 업체별로 상품에 따라 무이자 할부로 사도록 고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5대 대형 업체들의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플랜의 경우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20억 달러 규모였다가 2021년에는 $240억 달러로 10배나 급증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젊은 쇼핑객들의 절반이나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플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플랜의 규모는 올해 $84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대학문을 나선 대졸자들의 채용이 6%나 줄어드는 바람에 첫 취업부터 좁은 문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졸자들은 금융보험,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종의 채용이 15% 안팎이나 급감하는 바람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올해 대학문을 나서는 대졸자들이 갑자기 좁아진 취업문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대졸자들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들은 지난해보다 6%나 감소했다고 CBS 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업종별, 전공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및 고용주협회가 조사한 대졸자 채용 규모를 보면 올해에는 금융과 정보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많이 채용과 취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나 텔레비전, 영화,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정보서비스 업종에서는 올해 대졸자 채용이 지난해에 비해 15.9%나 급감했습니다.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 재정업종에서의 대졸자 채용도 지난해보다 14.5% 감소했습니다. 제약회사들도 대졸자 채용을 12.9% 줄였습니다. 컴퓨터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대졸자 채용을 11.9% 감소시켰습니다. 회계 전공자들도 8.9%, 건축업종도 4.7%, 자동차 제조사들은 1.8% 각각 줄였습니다. 반면 일부 업종에서는 대졸자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올해 대졸 채용을 지난해보다 7.9% 늘렸습니다. 도매업종에서도 5.5% 증가시켰습니다. 엔지니어링도 대졸자 채용을 5.5%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들 중에 최근 대졸자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피크 시 10%를 넘었으나 올해는 6%로 대폭 낮아진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자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나 언더임플로이드, 즉 불완전 취업 상태인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불완전 취업은 대졸을 졸업하고도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업종이나 직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일자리가 생기면 이직할 수 있는 취업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 없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단행해 현재까지 475만 명에게 1,670억 달러를 탕감한 데 이어 올 가을에는 3천만 명에게 이자 등 추가 탕감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에도 16만 500명에게 77억 달러를 탕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4천만 명에게 $10,000 내지 $20,000의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무산시킨 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 개별 탕감 조치들을 중단 없이 단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2일에도 16만 500명에게 77억 달러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탕감이 발표된 16만여 명은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째, 공직자로서 근무하며 10년 이상 상환해온 6만 6,900명에게 남은 잔액 52억 달러를 탕감해줍니다. 둘째, 새로운 세이브 플랜 가입에 따라서 5만 4,300명에게 6억 1,300만 달러를 취소시켜주게 됩니다. 셋째, 론 서비서 등의 실수로 탕감받지 못해온 3만 9천 명에게 19억 달러를 탕감해주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갖가지 개별 탕감 조치들을 단행해 현재까지 475만 명에게 학자융자금 빚 1,670억 달러를 탕감시켜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올가을에는 무려 3천만 명에게 이자 탕감 등 대형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단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올가을 단행할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안으로는 크게 세 그룹에서 대규모로 탕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학자융자금 원금에다가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상환을 시작한 후에도 밸런스가 불어난 2,500만 명에 대해서는 이자분을 2만 달러까지 없애주게 됩니다. 둘째, 20년 이상 상환해온 250만 명에 대해서는 남은 잔액을 모두 탕감해줍니다. 학부 졸업생은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졸업생들은 2000년 7월 1일 이전부터 상환을 시작한 사람들은 20년 이상 상환자로서 남은 잔액을 모두 탕감해줍니다. 셋째, 학자융자금을 이용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운데 탕감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200만 명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 없이도 자동 탕감해주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월 상환액을 낮춰주고 탕감 대상자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는 현재 800만 명이나 가입했으며 그 중에 절반을 넘는 450만 명은 월 상환액이 제로이고 또 다른 100만 명은 $100 이하인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끊임없는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는 11월 5일 대선에서 크게 줄어든 젊은 층 유권자들을 다시 잡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 듯 공화당 아성인 여러 주 정부들과 보수단체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해 이를 차단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4월에 414만 채로 전달보다 1.9% 줄어든 반면 매물 부족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악순환이 지속되며 해빙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7%로 다시 오르면서 팔려는 매물이 부족하고 주택 판매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집값은 오르는 주택시장의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는 4월의 연율로 414만 채로 전달보다 1.9% 줄어들었다고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1월 400만 채에서 2월에 438만 채로 급증했다가 3월에는 422만 채로 급감했고 4월에는 414만 채로 2달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30년 고정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4월 중순부터 7%로 다시 오르면서 팔려고 내놓은 기존 주택들이 사려는 수요보다 계속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4월 중에 팔려고 시중에 나온 기존 주택 재고는 121만 채로 석 달 반치의 공급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바이어와 셀러 간 균형을 맞추려면 6개월치의 공급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보다 공급량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미국 주택시장에선 판매 감소, 거래 냉각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중위 기존 주택의 판매 가격은 40만 7,600달러로 전년에 비해 5.7%나 오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월의 집값으로는 1999년 이래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며 미국 최고치인 41만 3,80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의 인상에 따른 매물 부족, 판매 감소에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 봄철이나 여름 이사철에 기대됐던 해빙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어나는 데 핵심인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최근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아직도 5월 16일 현재 7%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6%대 초중반까지 내려가 주택시장이 봄철부터 해빙되기 시작하고 여름철에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됐으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의 해빙 기대가 깨지고 있습니다. 연방주택 모기지 관리 회사인 프레디맥은 이미 올해 안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많아야 한 번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모기지 이자율도 7% 안팎에서 오래 유지되면서 올해에는 주택시장의 해빙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AAA는 4,300만 명 이상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 토네이도 등으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부 지역에는 폭염, 중서부 지역에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아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은 아직도 지난주 100만 명 이상의 전력을 끊었던 강력한 폭풍에서 여전히 회복 중입니다.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주리, 일리노이 등도 토네이도 피해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미시시피 계곡과 중부 지역 일부에는 2인치 이상의 우박이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어 아이오와주는 비상사태를 승인해 해당 도시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강제 통금이 발효되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히트돔이 멕시코 상공에 자리 잡은 것이 그 원인으로 미국 플로리다까지 폭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히트돔의 가장자리 주변에는 심한 뇌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100마일에 달하는 강풍과 84마일에 달하는 돌풍도 발생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극심한 폭염이 더욱 흔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얼데이 휴일을 앞둔 워싱턴 DC 지역은 여름 날씨 패턴으로 자리 잡았고 매일 소나기와 폭풍의 위험이 연휴 주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2일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덥고 습하며 늦은 오후에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DC의 서쪽 지역은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더 강한 폭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3일 목요일에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산발적으로 소나기, 폭풍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화씨로 80도대까지 올라가며 최저 기온은 60도 중반입니다.
오후부터 초저녁 사이 산발적인 소나기와 폭풍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바로 북쪽에 정체되면서 금요일부터 메모리얼 데이까지 매일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대 초중반, 월요일 최고 기온은 화씨 80도대 초반, 밤 최저 기온은 화씨 69도대까지 오르면서 여름 무더위가 한층 다가오겠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